구글 SEO 상위 노출 100일 정보. 네, 김보경 작가라고 합니다. 네,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지금 30분이 넘게 오셨고, 아마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구글 SEO 웨비나 하다가요, 어, 뭐라고 해야지? 좀 경쟁자분들의 네, 견제를 좀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좀 할 거, 어, 좀 다 오픈을 하고 하면은 조금 좋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좀 불편하셔도 좀 화면을 오픈하십사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B2B 기업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기업 마케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 마케터 분들보다는 사실, 소규모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식 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마케팅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구글이 뭐 독점 기업이네 하더라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공정한 미디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뭐 쇼핑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네. 뭐라고 이렇게 검색했을 때 여기 이제 광고 영역이 있고 밑에 오가닉으로 뜨는 SEO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어,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는 광고로 뜨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슨 순수하게 검색 엔진 최적화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상단에 올라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광고를 섞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사실 광고를 많이 쓰는 미디어를 사업자들을 상단에 띄워줍니다. 그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쿠팡 네, 이런 데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일기 구글로 일기라고 지금 부트캠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일기에서 무료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함을 드러냈던 분들이 소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누구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정부의 비대칭 상황에서 구글 SEO 컨설팅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던 집단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다양한 얘기를 하셨지만 구글 SEO 컨설팅이나 구글 뭐 워드프레스 제작에 대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견적 받아보시면요. 기본 몇백이 아닙니다. 기본 뭐 500에서 1000 그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인 상황에서 구글 SEO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의 조금 애로사항을 받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임찬 대표님 교보문고 페이지 뜨나요? 네, 됩니다. 네. 네.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면요. 책이 엄청 많아요. 뭐 매년 뭐 몇 권씩 나옵니다. 근데 구글 상위 노출이라고 검색하면은 전자책, POD 도서로 빼고는 국내에는 거의 나오는 책들이 없어요. 근데 과연 구글 SEO가 필요 없어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구글 SEO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사실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상에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기 수업을 하고 나서 무료로 좋은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좋은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은 아마 1인 기업분들, 그리고 소기업분들이나 지식창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분 미만으로 부수익이나 구글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하면서 부수익으로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뭐 지금 이건 네이버 블로그지만 강사분들 중에 이런 거 사실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공개할 수 있는 분들 몇 명 없어요, 생각보다. 네, 지금 보시면은 에드포스도 뭐 사실 요즘에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몇십만 원 정도 다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쿠팡 파트너스는 이거 공개되면은 제 계정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그냥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도 실제로 정산 리포트 보면은 한 달에 정산받은 금액이 이렇게 막 좀 꽤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50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몇십만 원씩 계속 이렇게 실제로 얻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여시면은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혹시 그 기업 마케터 분들 있잖아요. 뭐 B2B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죄송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모객했을 당시에도 오늘 교육은 사실 1인 기업이나 소기업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마케터 분들께서는 또 회사에 예산이 빵빵하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인 소기업 지식창업자 프리랜서 분들이랑 애드포스트를 하시는 분들,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오늘 그 구글 SEO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1번 처음 들어본다. 1, 2, 3, 4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투표 한 번만 가겠습니다. 네, 이게 난이도가 빨간 맛으로 가야 될지, 네, 제가 순한 맛으로 가야 될지 한번 여쭤봐야 되거든요. 기본 개념은 한다. 네, 3번, 2번, 3번 좋습니다. 네, 4번 분들이 많으면은 제가 빨간 맛으로 고쳐야 하는데, 4번. 네. IQT님, 예, 4번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많은 부분을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1, 2, 3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들은 제가 충분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싶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SEO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 근데 사실 기업 마케팅 분들이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홈페이지가 이미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데들은 뭐 제 오늘 웨비나 듣고 나서 대표님한테 홈페이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을 알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 홈페이지를 갖고 싶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진짜 잘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네이버 블로그에 좀 지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이번에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진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웨비나 오시면서 오늘도 이제 문자 받았던 것들 있고, 제가 이제 자료 보내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웨비나를 할 때 지금 이 자리 오시기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다 마케팅 자동화를 통해서 모객부터 나머지 단계까지 다 자동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지금 여기 지식 창업하시는 분들 마케팅 자동화나 퍼널 마케팅 관련해서 엄한데 속칭 잘못 물려가지고 하시면요. 견적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마케팅 자동화로 강의한다는 사람들 기본 500, 막 880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쪼개고 보면은 월 2만 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노하우들도 잘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들 잘 오셨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원래 좀 돈 되는 것들이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글 SEO를 하려면은 또 테라픽셀 대표님이랑 파격적인 또 가격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만 얻으시는 분들 그래도 감사합니다. 참석해서 자리 비춰주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끝까지만 계시더라도 문자로 후기만 하나 알려주시면은 이 크몽에서 지금 거의 100개 가까이 팔렸거든요. 평점이 여태까지는 만점이었는데 엊그저께 누가 2점 주는 바람에 4.9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에 가까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99점을 줬다는 거는 나름 괜찮은 강의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끝까지 계신 분들은 제가 감사함의 차원으로 무료 강의라도 다 공짜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안녕하세요. 네, 상위 노출 100일 정보. 안 보이네요. 네, 이 책을 쓴 김보경 강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도 이제 B2B 마케팅 전문을 하다가 이 허브스팟이라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하면서 마케팅에 들어오게 됐고 이제 최근에는 구글 SEO 네, 상위 정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사회생활 초년생부터 여태까지 마케팅만 했거든요. 2012년도에 바이럴 마케팅, 흔히 얘기하는 댓글 알바로 시작해서 B2B 전시 세미나 하다가 CRM이랑 마케팅 자동화 하다가 심지어 제가 무역협회랑 또 코테라 고정 강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하면서 바이럴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왕년에는 지금 보시면 뭐 한국 HP라든지 엔비디아 다 나스닥 상장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한국 야쿠르트, 노비타, LG U+, 뭐 이런 대기업들만 마케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던 분들도 직장 다니실 때는 뭐 대기업 다니신 분들도 있고 외국계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됐던 이유는 35살 때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선이 걸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어, 월급이 300만 원이었나? 네, 월급이 한 300 정도 했는데 한 해 한방 치료를 받으려니까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이 돼서 제가 뭐를 할까 하다가 돈으로 하는 사업이랑 돈 없이 하는 사업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이커머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창고비 들어가고 물류비 들어가고 뭐 광고비 들어가고 또 이제 정산도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마케팅 프리랜서 강사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쓰는 월에 몇백 정도 하는 허브팟이라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처럼 제가 네이버에 올인을 해요. 네, 이거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거든요. 저도 대표님들처럼 네이버 블로그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뭐 네이버에다가 최근에 책 공부하려고 여기 썼더니 뭐 2위에 뜹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뭐 마케팅 자동화나 네, 뭐 이런 것들 검색하면은 책게 다 1위에 떠요, 실제로.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아, 저 강사는 구글밖에 못하나? 저 사람들이 네이버를 알아? 그러는데 실제로 저도 여기에 계신 대표님들만큼 블로그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주요 키워드들을 검색하면 이렇게 뜨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네이버에 하기만 하면은 뭐 강남 맛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지수를 한번 조회해 봤어요. 조회해 봤더니 저도 이때 알았습니다. 네, 웬만한 키워드가 뜨면은 제가 전체 블로그 석차로 보면은 한 5천 등, 그러니까 이제 상위 0.5% 정도 들어가고 여기 뭐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적화 2단계 블로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구글 SEO를 했냐면은 일단은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네이버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케팅 강사가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갔다 오면은 네이버에서 상담 문의가 들어오니까 제가 여태까지 네이버에 발행한 글이 908개입니다. 지금 보면 뭐 날짜 보면은 제가 블로그 강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케팅 강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이버 블로그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선거철 이슈 때 아마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아는 분 있으세요? 혹시 72시간 누락에 대해서 아시는 분? 네. 이게 뭐냐면요. 선거철 때는 네이버 검색 엔진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나서 72시간 동안 누락이 되지 않으니 또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저품질이 먹진 않았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겨워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사 하나를 보는데 네이버가 55%, 구글이 35%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대학교 졸업하고 2012년도에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선합니다. 구글 검색 점유율이 3%를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 넘어오면서 35%까지 떴고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여기 상당 부분 고객사이신 임채원 대표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임채원 대표님 고객사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임채원 분들께서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임 대표님 이 당시 네네네. 워드프레스를 왜 하신 겁니까 도대체 제가 네? 그때 잠시 못 대표님 강의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때 대표님 강의 200만 원 듣고 해서
네, LMS가. 네, 강의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그 당시에 그 워드프레스를 왜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테라픽스 고객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고객분들한테 간단하게 네,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1분 30초 드릴게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레피스엘 대표 임채원입니다. 네, 낯익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어, 이 김봉영 대표님처럼 이제 네이버에 귀속돼서 네이버의 노예로 살고 계신 우리나라 그 국내에 있는 1인 기업인 분들을 우물안 개구리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5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해외에서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 웬만한 거 다 해봤고요. 그 페이스북 그리고 이베이, 아마존 계정 연구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하다 보니 결국엔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솔루션이 워드프레스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해외 쇼핑몰부터 지금 이제 해외 여러 가지 마케팅을 국내 최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누적 500건 정도 제작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김보경 대표님과는 이제 수강생과 저희 이제 그때는 강사로 만났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그 대대적인 강의를 판매했던 이유는 아직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해외 그 디지털 마케터분들,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고 있으신 분들의 그 솔루션을 그대로 국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를 판매했고 김봉영 대표님이 대표적으로 그 끝까지 A to Z 제대로 실행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워드프레스와 구글 SEO를 통해서 정말 자생력 있는 플랫폼으로 그 앞으로 좀 괜찮은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임천 감사합니다. 대표님 30초 오버됐는데 아, 끊을까 하다가 죄송합니다. 혼내실까 봐 제가 30초 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그 당시에 임천 대표님 통해서 제가 그 LMS라고 하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때 제가 건성 걸렸을 때 그때 200만 원을 무려 6개월 할부로 해서 그때 처음 워드프레스로 왔거든요. 근데 뭐 앞에 계신데 칭찬하는 게 한국 정서상 조금 결례이긴 하지만 저는 임채원 대표님의 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임채원 대표님한테 제가 워드프레스를 사고 나서 봤더니 글로벌에 있는 홈페이지 중에 60%가 워드프레스, 40%가 워드프레스고요. 아이맵처럼 웹빌더로 만드는 홈페이지 중에 64%가 워드프레스고 삼성전자 제일기획, 카카오, 그리고 카페24 이건 좀 놀랬어요. 이런 홈페이지들이 다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900개나 썼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근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2월부터 6월까지 이 당시에 보통 한 100개 넘게 포스트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였으면은 검색 유입이 돼야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을 찾아봤더니 어, 1년 미만 된 도메인이 12위 내에 노출될 확률이 4%예요. 4%. 이거 다 팩트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특허를 좀 찾아봤거든요. 구글 파텐트 센터에 가면은 그 공개되어 있는 특허로 공개되어 있는 걸 봤더니 유독 도메인이랑 관련된 특허들이 많은데 그 특허를 분석해 본 결과 신규 도메인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일명 샌드박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진짜 도메인에 따라서 구글 SEO가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몇 가지 해외 자료를 봐요. 그래서 1년 미만 도메인은 이 특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갱신 날짜나 크리에이트 날짜를 식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샌드박스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고 외국 친구들을 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좀 낯설죠. EMD, 그러니까 키워드랑 도메인이 일치하는 도메인이 있고요. PMT, 그러니까 파셜, 부분적으로 키워드랑 도메인이 일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봐요. 지금 혹시 뭐 PC 하시면은 구글에다가 CRM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세일즈포스, 나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몇 조예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IT DB 쪽에서 1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구글에서 CRM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핑거세일즈라는 홈페이지가 뜰 이유가 없는데 뜨는 이유를 봤더니 도메인 이름이 crm.co.kr이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EMD라고 하는 검색어랑 키워드가 일치하는 도메인만 사더라도 사실 키워드가 엄청나게 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학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의심이 많아서 제가 과연 그러면은 한글 도메인은 어떨까? 검색을 해봤는데 한번 마석 가구단지라고 검색을 해보실래요? 마석 가구단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한글 도메인도 도메인이랑 URL이 매칭되는 거. 이 하나 때문에 노출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메인을 10개를 사봐요. 네, 이게 다 나름대로 여기다가 뭘 넣어보고 여기다가도 넣어보고 여기다가도 넣어보고 10개의 제가 도메인을 싸서 다 세팅을 해보는데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걸요. 여기 뭐 B2B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B2B 세일즈 포럼이라고 이게 제가 주최자거든요. 포스트를 아무것도 발행을 안 했는데 B2B 세일즈라고 이거 검색량도 높은 케이워드입니다. 이거 검색하면은 제가 만든 홈페이지가 그냥 3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아, 도메인만 잘 걸려도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백링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백링크에 대해서는 너무 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고집이 좀 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서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경험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백링크가 이거거든요. 이 리캐치라는 회사가 제 동료들이 마케터로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다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허브스팟 이거를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텍스트가 여기를 이제 외국어에서 얘기하는 앵커 텍스트. 네. 그 배의 앵커처럼 닷을 달아주는 텍스트라고 하고 이거를 링크했더니 실제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 엔진은 94년도에 야후 코리아가 있었고요. 구글은 98년도에 나왔는데 구글이 야후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 페이지 랭크 방식이었어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백링크 특정 웹페이지에서 하이퍼 텍스트로 특정 홈페이지를 이렇게 지정해준 백링크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 웹페이지 수의 지수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페이지 랭크 시스템인데 이거를 듣고도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는 자료여서 실제로 그 구글 있잖아요. 구글 구글 검색 그 파텐트 센터라고 가면은 이게 백링크에 대한 논문이 98년도 1월에 나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구글 검색 엔진이 생기자마자 바로 생긴 이 구조가 이 백링크를 식별할 수 있는 네, 이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구글 스탠퍼드 대학 논문에서는 이렇게 백링크의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네, 이런 수식까지도 모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까 리캐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링크를 걸었더니 여기에 있는 이제 DR이 도메인 레이팅이라고 해서 1점부터 100점까지 있는 도메인 지수인데요. 그 도메인 지수가 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은 백링크를 어떻게 달아줄까 검색을 해봤더니 이 플리파라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SEO 한다는 분이 이제 만나자고 해서 얘기했더니 해외에서는 도산한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경매로 싸게 입찰해서 이걸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리파라는 회사를 가봤더니 실제로 망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경매해서 이 홈페이지를 백링크를 달아줘서 상위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걸 할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당시에 제가 강의가 거의 매달 한 20개씩 하던 때인데 그 기업 담당자들 있잖아요. 기업 담당자들을 모아서 SEO 관련해서 무료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빨간색 친 두 분, 네, SPH의 김보민 대리님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캔버스의 김가은 매니저님 이분들이랑 저랑 백링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성과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링크를 테스트했고요. 그리고 해외 친구들이 어떻게 PBN을 활용하는지 봤더니 이 프라이빗 블로그 네트워크스라는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프라이빗하게 백링크를 달아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백링크를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때 PBN을 만들어서 실제로 성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요. 이 게스트 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프리랜서 마켓에서 백링크를 무료로 달아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다 달아봤어요. 실제로 이 백링크 단 것만 해도 한 100만 원은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 프리랜서별로 백링크를 다 달아보고 이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두 체크를 했거든요. 사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이제 백링크가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이거를 학습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도 트래픽이 많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SEO에 대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전문 에이전시 만들어서 구글 SEO 트래픽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뭐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외에 보면은 2023년도 구글 알고리즘 순위를 봤더니 네, 영어를 못하시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한글어로 정리했습니다. 네, 전체 100% 중에 콘텐츠가 한 46% 정도 되고 어, 링크 빌딩, 백링크가 한 17%, 그리고 테크니컬, 기술적인 게 한 9%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개발자가 SEO라는 경우에는 페이지 스피드에 집착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중요하진 않지만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거를 다 만져줬을 때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구글 SEO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봤더니 그 색인 처리를 할 때 API로 인덱싱을 지키는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좀 기술적인 얘기라 제가 Q&A 때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API 인덱싱이라는 게 왜 노란색 체크를 했냐면요. 네이버에서 2023년 7월에 이 나우인덱스라는 아까 얘기했던 API 프로토콜을 도입을 했거든요. 이걸 도입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에서도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숙명일걸요. 네이버에 왜 홈페이지가 노출 안 되나. 지금 한번 해외 마케팅 교육해 보시면요. 제 워드프레스는 네이버에도 노출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노출시켰냐면은 이 API 인덱싱이라는 방법을 통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나 레이지 로딩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트래픽을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왔을 때 이미지를 한 번에 로딩하면은 체류 시간이 저기 로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로딩을 해주는 이 레이디 로딩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호스팅 서버가 균일하게 일 수 있게 이 CDN 이런 것들을 걸어주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채원 대표님이랑 이제 신뢰는 조금 쌓여갈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티스토리가 좋나 아이맵이 좋나 고스트가 좋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테크니컬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워드프레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워드프레스를 했고 이 당시에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6개를 컨설팅 받는데 제 퇴직금 600만 원을 썼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채원 대표님에 전화했고 너무 비싸다. 이거 초기 사업자가 600이 어떻게 SEO 컨설팅으로 600이 되냐.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교육으로 좀 풀어보자. 얘기를 했던 게 이 지점인데 교육으로 풀면은 이거 사실 몇십도 안 끝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초기 사업자들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 가더라도 제가 국내에 진짜 SEO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지 봤는데 SEO 업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SEO 전문가인데 SEO 유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요즘 뭐 강의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본인이 SEO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가서요. 본인 홈페이지에 있는 트래픽이 이렇게 우상향됐던 거 이 페이지 하나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다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SEO 컨설턴트를 만난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 컨설턴트가 오가닉 트래픽 검색 유입을 만들었던 사람인지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백링크면은 다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백링크로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입에 담기는 좀 거친데 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불법 뭐 젠더랑 관련된 제품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광고할 수 없는 제품들은 애초에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SEO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SEO를 하는 업체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대표님 자체는 역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실무자 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SEO에 대해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지금 SEO를 해결하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채원 대표님이랑 오래 학습을 했고 국내에서 시간당 50만 원짜리 컨설팅 받으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그 파트너들이랑 학습하면서 결국에 이 SEO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더 늘었죠. 아까 1.7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난주 강의 자료로 1.5만인데 1년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50명 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 SEO가 됐던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샌드박스를 풀어주고 나서 좀 뜨기 시작했고 테크니컬을 해결하고 그리고 링크 빌딩을 하고 콘텐츠를 발행했더니 지금은 엄청나게 트래픽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광고비 거의 안 쓰고 1년에 받는 상담 문의가 1600개거든요. 그 말은 즉슨 하루에 4-5건의 상담 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요것도 뭐 못 믿는 분들 있으면은 제 CRM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1년 동안 받았던 상담 문의가 150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 뭐 코트라 LGU 플러스 다우 기술 뭐 이런 광기업들 다 제가 강사로 나가는 데들이거든요. 이런 강의 문의 온 것도 다 구글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자본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SEO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마케팅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배너 광고 효과 많이 떨어집니다. 배너 광고는 이거거든요. 확성기처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SEO는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마그네틱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마케팅, 마그네틱 마케팅의 제일 강자는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고요. 그리고 아웃바운드 마케팅 중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애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성과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인바운드 마케팅 여기 블로그 하신 분들 다 이해하실걸요? 100건의 DB가 들어오면요. 거래 니즈가 높기 때문에 14%가 계약 전환이 된대요. 이거 제가 말한 자료는 아니고 글로벌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웃바운드 영업을 했을 때는 1.7%. 그 말은 즉슨 100개의 DB를 받더라도 결과까지 이어지는 거는 한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의 성과가 좋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이 스폰서 아시겠지만 이거 다 유료 광고거든요. 유료 광고 클릭하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조회를 해봤더니 1, 2위에 노출됐더라도 이 스폰서 광고는 클릭률이 1, 2%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이 스폰서를 제외한 1위 노출됐을 때 30% 이상 나오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똑같습니다. 광고라고 인지하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스폰서 광고보다는 사실 검색 노출 최적화가 효과가 좋고요. 이 정도까지 오고 나서 제가 이 논문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구글 레일 페이지랑 세르베이 브린이 작성했던 논문인데 이게 유일하게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해서 해부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료 빼고는 다 극비 상황입니다. 이 자료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구글을 창업하기 전에 이제 백러비라는 스타트업을 할 때 만들었던 석사 논문이거든요. 이 논문에 보면은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원리가 다 있어요. 근데 1년이 되고 나서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계산을 해서 검색 노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질의응답을 좀 몇 개 받아보려고 하는데 카메라 키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SEO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진짜 유료 강의급으로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냥 다 오픈해 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